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이제 KBO와 같이 저희가 이제 교육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투구 동작, 공 던지는 모습 또는 여러 가지보다 일단 공을 잡는 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박경훈 선수랑 같이 공 잡는 법.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영상을 나눠서 찍긴 할 텐데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구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속구, 그다음에 커브나 슬라이더. 특히 이제 커브가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체인지업.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 외의 구종들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은 구종을 던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슬라이더나 컷 이런 걸 너무 일찍 배우면 팔꿈치나 어깨 같은 데 무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속구, 그리고 슬라이더보다는 커브가 훨씬 더 부상을 당할 우려가 적거든요. 이유는 어깨 회전 속도가 변화구 중에 가장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속구랑 비슷한 형태로 투구를 할 수 있는 체인지업, 이렇게 세 가지 그립만 이 초등학교인 박경훈 선수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인데 경훈이는 손이 작은 편이야, 큰 편이야? 작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중에도 작은 편이야? 예. 오케이. 그래도 되게 잘 잡았네요. 예. 초등학교는 이게 보시면 원래 기본은 자기 손가락을 세워서 여기가 살짝 들어갈 정도로 잡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붙으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영상 가면서 계속 얘기할 텐데 너무 붙으면 공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물론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근데 또 이게 너무 넓으면 안전성은 있는데 공에 힘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의 손가락을 세워서 자기 손으로 들어갈 정도로 잡는 게 가장 좋은데 경훈이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손이 작기 때문에 성인 중학교, 고등학교는 요 정도가 맞는데 오히려 초등학교는 조금 더 벌리면 이 손 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훈이 정도 넓이면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에서 조금 더 넓게. 예. 이게 너무 점점 벌어지면 공이 이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예. 공을 마지막에 이렇게 찰 때 예. 힘을 못 줄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 넓이 아니면 조금 좁게. 예. 오케이? 다시 한번 잡아볼까 그럼? 좋아.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아직 손가락이 작으니까 경훈이 처음 한 대로 이렇게 잡는 게 좋아.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아주 좋아요. 자기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 이게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떨까? 공이 안 던져지고 살짝 밀어 던지는. 야, 좋은데? 아주 정확한 표현. 공을 꽉 잡고 던지면 이게 손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요. 밀어 던지는 느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손가락 두 개 얘기했고, 예. 그지? 이 손가락 얘기했지. 예. 그럼 이 손가락은 어디 있는 게 좋을까? 여기 가운데나 살짝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 두 손가락을 잘 쓰기 좋게 잘 던질 수 있게 이렇게 살짝 받쳐주는 역으로만. 좋아. 야, 이게 너 공 잘 던지겠다. 응? 예. 아유. 자, 저 좋은 말 해줬는데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손가락을. 하지만 중지 손가락의 앞에 있는 게 좋긴 해요. 이유는 우리 손가락 중에 어떤 게 제일 길어? 중지가 제일 깁니다. 그래, 중지가 제일 길기 때문에 공이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 어디서 떨어질까? 여기 칠 때 마지막 포인트 때. 제일 마지막 손가락은 중지에서 떨어져. 예. 그래서 얘가 중지랑 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네가 말한 대로 마지막에 받쳐주고 떨어질 때 훨씬 더 안정성을 이렇게 해줘. 예. 지금도 되게 잘 잡고 있어. 근데 너무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 공이 이렇게 해서 던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틀어질 염려가 많아. 예. 너무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빠져나올 염려가 많고. 예. 그래서 요 가운데 선에 딱 맞춰주는 게 좋아. 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잡아볼까? 봐봐. 좋았어.
근데 초등학교는 너무 많이 이 선에 맞추려고 하면 손이 작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 중간 정도에 딱 원래대로 잡으면 게 좋아. 예. 지금 아주 좋은 속구의 그립. 손이 이렇게 작은데 요 초등학생들도 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들 그립도 설명해주고 어쨌든 던지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경훈이가 말한 대로 손이 작은 편이에요. 근데 공은 되게 안전하게 잘 잡았어요. 보시면. 자, 그러면 속구를 이렇게 잡았어.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던져? 귀 옆이나 살짝 머리 위에서 직각 정도를 만들어 놓고 위에 살짝 찍어 던지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귀 옆에 뭐 위에서 찍어 누르는 느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지요. 예. 속구는 요 손이 던질 때 이렇게 반드시 나오는 게 중요해. 예. 반드시요. 예. 그리고 이게 내 손바닥이 저기 화면이 정면이야. 그럼 예. 저희가 포수가 있겠지. 예. 그럼 포수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이렇게. 여기 딱 와서 정확하게. 예.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니까 다음에 갈 때는 이렇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똑바로 잡고 던진다고.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예. 알겠어? 예.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 기본적인 속구, 잡고 던지는 방법.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편에는 커브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박경훈 선수랑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박경훈 선수랑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속구, 이제 뭐 직구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속구의 표현이 맞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설명할 거는 브레이킹 볼이라고 원래는 전체적으로 칭을 해요. 뭐 슬라이더, 슬러브, 커브.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울 건 커브예요. 커브 던질 줄은 알아? 예. 그럼 잡는 것도 알겠네. 예. 그럼 이거 역시 유튜브? 예. 자, 그럼 커브 한번 잡아봐. 이렇게 해서 오. 걸치도록. 그 다음에 봐봐 한번 볼까? 아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하자. 자, 커브를 보시면 아주 잘 잡았어요. 그냥 보통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커브. 여기 보시면 이쪽 이 솔기를 이용해서 중지 손가락 이쪽 끝면에 옆면에 딱 닿게 해가지고 이 솔기를 이용해서 던질 수 있게 아주 기본적인 다시 한번 볼까? 네, 아주 잘 잡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는 왜 붙였어? 아까 속구는 여기 떨어뜨렸잖아. 예. 근데 속구 왜 붙였어? 여기는 안 쓰는데 여기를 써야 되니까 좀 더 힘을 줄 수 있도록. 아 그래? 여기 왜 붙여 있냐면 일단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힘 쓰는데 어렵잖아. 예. 얘한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얘가 붙어 있는 거야. 예. 그래야지 힘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엄지를 봐야 하잖아. 예. 엄지 한번 볼까? 어떻게 잡는지? 자, 엄지 잡기 전에 여기 공간을 한번 보시죠. 여기 공간을. 아까 속구 던질 때는 여기 손가락이 살짝 띄어져 있었어. 들어갈 정도로. 예. 근데 스나이더는 여기 안 끼웠네? 예. 왜 안 끼웠어? 꽉 잡아야지 이게 던질 때 살짝 회전을 더 잘 넣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잡았어요. 이유는 자, 이제 감독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예. 여기를 커브 던질 때 왜 붙여야 되냐? 요걸 안 붙이고 이렇게 속구처럼 뛰면 요 손목을 쓰게 돼. 그러면 직구는 이렇게 되는데 요 손목을 확 쓰면 타자가 일찍 할까 늦게 할까? 일찍 할 것. 그렇지, 일찍 알지. 예. 속구는 이렇게 던지는데 커브를 이렇게 돼버리면 빨리 타자가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꽉 잡으면 요 손목을 못 써.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야. 봐봐. 요 손가락을 띄면 예. 이렇게 돌려. 예. 그러면 이 팔꿈치도 이렇게 돌아가. 예. 그러면 요 안에 팔꿈치 뼈가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렇게 부딪혀.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팔꿈치 부상이. 그렇지. 팔꿈치 부상이 생기겠지요. 예. 근데 요거를 딱 짚고 속구는 우리가 이렇게 던진다겠지요. 예. 커브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예. 이 팔꿈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최대한 적어져. 예. 그러면 다칠 확률이 없어져. 없어진다기보다 적어지겠지. 아, 예. 자, 여기서 커브 던지는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이 글럽 가져올까? 자, 우리가 자 글럽에다가 글럽 껴봐, 글럽 껴. 그리고 공 여기다 넣어. 자, 커브 잡아봐. 커브 잡았어. 그런 다음에 경훈이는 와인드업 할 때 이렇게 해서 와인드업 해? 아니면 이렇게 해서 와인드업 해? 경훈이 와인드업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와인드업. 좋았어.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브를 잡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커브를 연습할 때는 이 손을 꽉 잡았을 때 이렇게 넣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넣는 게 좋냐면 감독님이 손목 이 상태에서 바로 때리라고 했지요. 예. 그럼 자 이렇게 넣고 다시 이렇게 돌아. 다시 저기 화면을 정면을 볼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면 딱 이런 모양이 나와요. 바로 던질 바로 던질 수 있게. 그냥 던지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근데 시합 때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속고 던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변하고 던지는 거야. 예. 그럼 타자가 알아 몰라? 압니다. 알아. 그러니까 시합 때는 원래대로 이렇게 잡고 던져야 되지. 예. 하지만 연습할 때는 내가 이 정확한 포지션을 오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여기 딱 오면 던지면 되는 거야. 예. 그럼 되게 간단하잖아. 예. 나중에 한번 해볼 거야? 예. 한번 해봐. 자, 지금까지가 이제 커브 잡는 법이고 제가 왜 슬라이더에 대해서 설명 안 하냐면 뭐 슬라이더도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렸듯이 슬라이더가 다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커브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배우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슬라이더를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브레이킹 볼 중에 하나인 커브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체인지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많은 구종들이 있는데 지금 뭐 속구,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 막 7개 던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경훈아 피칭 몇 개 해? 많으면 한 20개, 30개 정도. 많으면 20개, 30개를 던져요. 근데 변화구로 7개 던지면 4개 던지면 끝이에요. 4개씩 모든 구종을. 그럼 연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던지는 속구 하나, 이쪽으로 휘는 구종 중에 하나, 이쪽으로 휘는 구종 중에 하나, 이것만 딱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쪽으로 휘는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 종류 중에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는 반대쪽으로 구는 구종이 있죠. 예. 근데 어릴 때는 포크볼을 배우면 사실 손이 작아서 예. 공이 빠져나갈 위험성이 많아 적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체인지업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체인지업을 던지면 좋은 이유가 체인지업은 거의 속구랑 똑같아요. 이 투구 동작이. 그래서 다칠 위험성이 많아 적어? 적습니다. 적어요. 그럼 이제 체인지업을 잡는 그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는 손이 저의 반 정도 되겠죠. 이렇게 손 펴볼까? 이렇게 하면 반 정도보다 조금 크겠구나. 그럼 이제 보통 체인지업은 속구는 우리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예. 체인지업은 요 두 손가락이 아닌 요 두 손가락으로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저절로 느려져요. 자, 요 두 손가락으로 힘을 쓰는 것보다 네. 특히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항상 요 두 손가락으로 힘을 써버릇했잖아. 예. 그러니까 요 두 손가락이 훨씬 더 힘 전달하기가 좋죠. 예. 요 두 손가락은 좀 더 힘을 들죠.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속구를 이렇게 던지니까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속도 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업이 되는 거예요. 기본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 요 검지 손가락은 예전에는 이렇게 잡고 있었고 얘가 받침대 역할을 했었으니까. 예.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 둘이 받침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럼 체인지업은 이쪽이나 떨어지는 게 좋다고 했잖아. 예. 그러면 공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예. 공이 이쪽으로 가야 이렇게 휠 거 아니야? 예. 이쪽에 빠져야. 예.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못 빠지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손가락을 여기를 막아주는 거야. 예. 그러면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공이 일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 엄지 손가락은 여기다 대도 되고, 예. 여기다 대도 되고, 예. 여기다 대도 되고. 예. 이건 각자 자기의 편하게. 예. 근데 초등학생들은 손가락이 작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놓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던지는 거야, 직구랑 똑같이. 예. 그러다가 보면 경훈이도 이게 좀 편해져, 습관이 생겨지면. 예. 그럼 그때는 이렇게 힘도 줘보고, 예. 여기 살짝 힘도 줘보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있지, 여기로 직구를 던진다고 했잖아. 예. 그렇지 말고 여기로 던진다고 생각하라고 던져보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인지업을 던지는 것들이 손에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훈이도 성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한테 맞는 아주 좋은 체인지업 그립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체인지업을 던지는 방법을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같이 설명드렸는데, 체인지업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쉬운 연습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글러브 가져와 볼까?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예. 저기한테 체인지업 잡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놓고, 자, 글러브 그립에 넣어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직구랑 똑같이 직구 잡아봐. 여기서 속구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체인지업은 다시 잡아볼까? 체인지업은 어떻게 넣냐? 아예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넣을 때. 그 다음에 싹 돌아서 저기 포수야. 예.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 딱 이렇게 와요. 그런 다음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저절로 체인지업이 되는 거죠. 이거를 막 이렇게 틀고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틀어놓고 잡고 그냥 직구처럼 들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구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아주 우리가 막 여기서 손목을 꺾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아주 간결하게 고민 안 하고 던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설명드리면, 속구를 던질 때 모든 투수들이 공을 이렇게 던져도 저절로 팔은 이렇게 꺾였다 와요. 그러니까 체인지업도 사실은 이렇게 던져도 저절로 꺾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안쪽으로 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TV 영상이나 슬로우 모션에서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던진다고 절대 이 모습을 흉내내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던지면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되면 아, 왜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공은 어떻게? 공을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그렇게만 던지면 되는 거야. 예. 네. 자, 지금까지가 저희가 이제 구종의 마지막 체인지업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많은 구종을 던지는 건 좋은데 많은 구종을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그러면 속구, 기본적인 브레이킹 볼 중에 하나, 뭐 커브가 돼도 되고 슬라이더가 돼도 되고, 그리고 나서 반대쪽으로 휘는 구종인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를 배워서 차근차근 올라오면 중학교에서는 더 좋은 투수가, 더 좋은 구종을 가지고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 체인지업 처음 배워봤잖아. 예. 어려워, 안 어려워?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감독님 질문에 넌 참 좋은 대답을 했다. 던져봐야 알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해? 뭐부터 배워야 돼? 직구. 속구부터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커브 배우고, 그리고 나서 체인지업 배우고. 예. 알겠어? 예. 자, 여기까지 초등학교 선수들의 이제 속구, 그리고 뭐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태까지 뭐 그립, 뭐 좀 도와주는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구 동작이 초등학생들에 맞는 투구 동작, 뭐 좀 초등학교 때 요걸 좀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와인드업하고 세트 요 두 가지 동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동작은 제가 앞으로 찍게 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영상에도 맨 처음에는 항상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요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드업 한번 해볼까? 예. 경훈이? 와인드업 어떻게 해, 경훈이는? 그렇게 와인드업해? 네. 와인드업하고 딱 서봐. 경훈이는 그렇게 와인드업해? 네. 좋아. 그럼 감독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와인드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편한 대로. 지금 경훈이 잠깐 요 밑으로 내려볼까? 그럼 감독님이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경훈이처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와서 하는 와인드업도 있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는 와인드업도 있고 아예 이렇게 딱 서서 시작하는 와인드업이 있어요. 근데 이 와인드업이 다 상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양발의 넓이는 뭐 사람마다 이렇게 모으는 투수도 있고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는 투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벌리면 안 돼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중간에 머리, 척추, 어깨,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섰을 때는 이렇게가 반듯이,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요게 반듯이. 민준이처럼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똑바로야. 근데 민준이가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왔어. 그러면 처음에 내 머리가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데 이렇게 빠지는 거야 다시. 그럼 이렇게 했다가 다시 다리 들러올 때는 또 이만큼을 와야 되니까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근데 보통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얘기 들어오면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이게 힘을 이렇게 모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이렇게 해서는 힘을 모을 수가 없어.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힘이 일로 가고 이렇게 오면서 힘이 다 이렇게 버려지는 거지. 그럼 이제 이해했나 없나 한번 다시 한번 서볼까? 와인드? 그렇지.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더 정확한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약간 뒤로 넘어간 거잖아요. 딱 이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서서 다리 빼봐. 뺐을 때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게. 이렇게 자꾸 뒤로 몸이 이렇게 빠지지 않게. 오케이? 너네들은 주저 있어. 이걸 세트 모션이라고 해, 퀵 모션이라고 해, 아니면 스트레치라고 해? 세트라고 해요. 세트. 그래. 알기 표현을 쉽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스트레치라고도 하고 세트 모션, 뭐 그래 퀵 모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 그럼 너네들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럼 감독님이 세트 모션이라고 할게요. 자, 세트 모션으로 이제 서봐. 딱 쓴 거야? 다시 한번 써봐. 오케이. 세트 모션은 뭐 거의 99점이다. 세트 모션도 이제 설명을 하면 마찬가지야. 다시 서 있어 볼래? 자, 다리는 어깨 넓이. 그런 다음에 몸은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양발의 중앙에 있게요. 그럼 이게 가장 이상적인 퀵모션 자세.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여기 살짝 이렇게 구부렸네? 무릎? 왜 구부렸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체를 쓰기 위해서. 그래요. 아마 감독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찍잖아? 그럼 다 똑같이 대답을 할 거야. 이걸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 이건 좀 어려운데 그냥 감독님 설명 간단하게 할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 정확하게 할 건데 공을 앞으로 던져, 뒤로 던져. 앞으로 그러면 일로 오면 뒤로 오는 거야, 앞으로 오는 거야? 뒤로 가는. 뒤로 가는 거지. 딱 정확하게 서 있으면 앞으로 나가야지. 그래도 여기 힘이 딱 남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던지는 거야. 자, 이제 와인드업 자세에서 한번 던져볼까?
오케이. 오, 잘 썼어. 한 번 더. 지금 생각하고 쓴 거야? 네. 좋아. 어쩐지 똑바로 잘 썼네. 한 번 더.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이번엔 세트 모션에서 2개만. 그렇지. 오케이. 하나만 더. 좋았어. 지금 세트 모션도 아주 잘 쓰네요. 예. 자, 일직선이 딱 되게 서서 딱 포스 보고 던지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이 똑바로 돼야 다음 동작이 똑바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와인드업하고 퀵모션 처음 준비 자세를 올바르게 쓰는 자세를 꼭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는 와인드업하고 퀵모션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리 드는 동작하고 스트라이드 나가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좀 더 상세하게, 왜냐하면 힘이 지금은 초등학생은 힘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져 있는 초등학생들을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리 들기 해볼까? 다리 들 때 와인드업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우리? 일직선 유지하고. 네. 자, 잘 들었어. 예. 자, 지금 경훈이 같은 경우는 다리 들기 동작이 초등학생으로서는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한두 가지 제가 일단 좋은 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리 들었을 때 말씀한 대로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각이 좋아. 90도에서 110도 사이 아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드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다리를. 자, 경훈아 잠깐 뒤로 이제 나와볼까? 감독님 네. 설명해 줄게.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나쁜 동작 1번이 뭐냐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냐? 이렇게 들면 쉽거든요. 다리 드는 게. 근데 이렇게 들면 문제가 뭐냐? 요만큼밖에 못 나가요. 90도나 110도 정도를 들어야 멀리 나갈 수 있어요. 피칭하다 보면 이게 뭐 뛰기도 하고 수비도 하고 이러다가 와서 피칭을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리 들으려면 이렇게 들어.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너무 아쉽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된다 하다 보면 배 쪽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게 아까 뭐 와인드업 때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머리, 척추, 배꼽은 일자로 딱 일자로 되게 이렇게 든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들던 선수가 이렇게 들으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유지해서 딱 들 수 있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들면 되냐면 글러브와 손이 모아져 있는 곳 근처로 들면 돼요. 다시 한번 이제 다 생각하고 와인드업부터 다리 들기까지. 예.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훈이랑 같이 계속 이 투구 동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좀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다리 들기를 계속 배웠어요. 사실은 스트라이드까지 이어서 한 번에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초등학생들 스트라이드 할 때 조금 무너지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어서 이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리 들고 이렇게 다리를 디디잖아. 요까지를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거야.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라이드를 한 이 밑에 부분은 좋아요. 보통 우리가 6발 반에서 7발 나가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그걸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편한 보폭만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발 사이즈 있죠. 요 안에
요 보폭만 들어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요 사이보다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살짝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발 모양도 똑바로 살짝 오픈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닫히든지 너무 많이 열리면 이것도 살짝 조금만은 교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경훈이가 여기서 했을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오케이? 다 됐을 때 이 상체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이때는 상체가 여기 있어야 돼요. 대부분 초등학교는 여기서 왜 쏟아지냐면요, 힘이 없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폼이 잘못돼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경훈이처럼 이런 어린 선수들이 이걸 잡고 싶어도 이걸 잡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서 쏟아지니까 자꾸 여기서 남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남으면 초등학생들이 힘이 없어서 여기서 더 쏟아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리를 디뎠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남아야 돼, 몸이. 그렇지. 자꾸 이렇게 돌아오지 않게. 여기 있게. 이 발은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렇지. 훨씬 낫네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그 외에 더 나머지를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와인드업, 머리 척추 배꼽 유지해서 다리 들고 스트라이드는 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6발 반에서 7발이 좋은데 초등학생들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만큼만. 근데 나갔을 때 상체가 쏟아지니까 자꾸 여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디뎠을 때 또 역시 내 양발 중앙에 몸이 있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안에 보폭이 들어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꺾이거나 너무 많이 열리지 않는다면 역시 이 모양도 초등학교 때는 크게 되지 않아요. 이유는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할 때 항상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아무리 설명해두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이해를 해도 몸이 성장이 안 되면 그 동작이 안 나오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경훈이가 처음에 이렇게 넘어졌던 것처럼 본인은 이렇게 쓰고 싶지만 아직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숙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못 잡아서 여기서 숙여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스트라이드 됐을 때 이 발 모양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든지 요 손등이나 손이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손등이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추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에 있어야 힘을 쓸 수 있고 힘이 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사실 저도 운이 좀 좋았어. 어느 날 제가 유현지 선수가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할 때 유현지 선수 초대로 그 스프링 캠프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는 야구를 했어서 4학년, 5학년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한 번도 야구 폼을 흉내를 안 내다가 그때 이렇게 던지는 자세를 한번 했는데, 그 오랄 허시에이저라고 되게 유명한 투수 코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들을 부르더니 팔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나 봐요. 난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힘이 다 안에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열려 있으면 힘을 다 분산돼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그 덕분에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자세는 여러분들이 할 때 꼭 기억을 하고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가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는 이제 각각 다른 모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게,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딱 하나, 내가 벌어지지 않게 내 몸 안에 딱 힘을 줄 수 있게, 그러면 좋은 스트라이드에 더불어서 좋은 팔 동작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제 경훈이가 던지는 동작들을 보면서 제가 초등학생들이 가진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 이 글러브 동작 또는 글러브 위치,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자. 오케이. 됐어. 경훈이처럼 이 글러브 오는 모습을 보면 초등학생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초등학생들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요 글러브가 올 때 자꾸 이렇게 몸 밖으로 빠져요. 근데 사실 던질 때 경훈이를 보면 몸 안에 글러브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몸 밖에 글러브가 빠져나가 버리면 힘이 다 일로 분산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꼭 투구 동작 중에 하나, 막 릴리스 포인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러브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던지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초등학생들은 외야도 보다가 투수하고, 또 경훈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 김하성 선수가 쓰는 글러브 모델인가 보네요. 이렇게 성인 선수들의 글러브를 쓰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힘보다 성인 선수들의 글러브는 크기나 이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가져오려고 해도 이게 무겁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용 글러브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꾸 이 글러브가 빠진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글러브의 무게나 크기를 한번 봐주시면 이 글러브 동작을 가져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 제 글러브를, 경훈아 이거 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네. 이렇게 무거운 글러브를 끄게 되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러브가. 근데 경훈아 이거 끼고 해볼까? 이건 좀 작은 초등학교용. 그렇지. 그럼 훨씬 더 편하게 공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초등학생들 또 뭐 중학교 커가면서 다 알 거예요. 글러브는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근데 본인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던지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글러브의 무게나 크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글러브가 자꾸 빠지거나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단 내가 글러브가 빠질 때는 내 폼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적절한 무게에 적절한 크기의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글러브 모양을 교정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글러브의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 개만 던져볼까 그럼? 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주 편안하게. 자, 그럼 이거 끼고 던져볼까? 훨씬 더 불편하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합하다 보면 외야에서 투수로 바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외야 글러브 끼고 막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폼을, 투구 동작을 약간 망가뜨리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본인의 위치에 맞는 글러브, 무게,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투구 동작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지금 초등학생 그 경훈이랑 같이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이 있고 이 나이에 잘 안 되는 투구 동작들이 있어요. 그거는 힘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꼭 이해를 하고 초등학교한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편안한 그런 투구 동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인 저 릴리스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초등학교 투구 동작을 막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들, 특히 5학년, 6학년 2차 성장에 한 번 더 돼야 되거든요. 2차 성장에 한 번 더 되면 거기에 맞는 폼으로 한 번 더 바뀌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초등학생들한테 꼭 기본적인 거, 첫 번째 똑바로 일직선으로 쓰는 거, 다리 들 때 안 흔들어지고 이렇게 안 구부러지게, 그리고 보폭 나가서도 중앙에 있게, 그리고 뭐 요 사이에 다리가 떨어지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글러브 무게 때문에 투구 동작이 변하는 것,
그리고 양팔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릴리스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를 우리가 많이 감독님들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여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죠? 예. 근데 릴리스 포인트는 사람마다 틀려요. 왜? 각각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동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릴리스 포인트는 그 선수에 맞게 형성이 돼요. 대신 한 가지 아까 우리가 경훈이랑 캐치볼 할 때 경훈이 캐치볼 할 때 자꾸 폼할 때 릴리스 포인트 이렇게 했잖아. 예, 팔꿈치. 팔꿈치. 유튜브 막 내밀라고도 많이 얘기하지. 예. 근데 릴리스 포인트 할 때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예요. 팔꿈치 내미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 팔꿈치는 내미는 게 아니라 내밀어지는 거예요. 팔꿈치를 내밀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는 특히 여기에 힘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쭉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내민 상태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뒤에는 크게 왔는데 갑자기 내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줄어들게 되면 이 어깨 안이 막 부딪혀서 다치게 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팔이 왔으면 이 팔꿈치는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고 던지면 저절로 팔꿈치는 내밀어지게 돼요. 근데 초등학생까지 이 팔꿈치를 내밀라고 가리키면 내밀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팔이 나갈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또 아니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서 공을 밀어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를 여기서 놔라, 여기서 놔라, 여기서 놔라 그게 아니라 릴리스 포인트는 와서 팔꿈치 정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좋은 릴리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팔꿈치 내밀고 손목 뒤로 제껴서 던져라 이렇게 하면 이 손목도 뒤로 제끼면 팔꿈치가 저절로 죽게 돼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내미는 현상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나와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던지게. 나와서 던지게. 저희가 막 이게 우리가 이렇게 팔을 팍 폈어. 예. 그런데 여기를 딱 던질 때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예. 쭉 핀 상태에서 1초에 20바퀴 1초에 20바퀴 예. 돌리는 속도로 여기를 던진대. 그런데 이걸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이거 그냥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를 자꾸 내밀려고 하면 폼도 다 멈춰지고 예. 하다가 멈춰지니까 팔도 다치고 예. 그러니까 팔은 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던지게 이렇게 해서 그냥 던지게 절대 내밀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던져볼까? 예. 처음에 몇 개는 가볍게 던지고 예. 오케이 지금 가볍게 던진 거지? 자 하나 더 오케이 마지막 하나 오케이 지금 와인드업 할 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감독이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안 움직이고 예. 처음 잘 생각하면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요. 예. 릴리스 포인트 배웠으니까 예. 그럼 마지막 마무리 동작을 배워야잖아요. 예.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와. 예. 그게 아니라 던지고 던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다시 한번 할까? 그렇지. 그러면 다 앞으로 가는 마무리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자, 지금까지 이제 경훈이랑 투구 동작 처음부터 쭉 우리가 한번 배워봤어요. 예. 와인드업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다리 드는 것도 배우고, 세트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 배웠잖아. 예. 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여기 일자로 만들어서 다리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힘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릴리스 포인트 정해서
팔꿈치 나오지 않게 던지는 거. 진짜 잘 설명했는데 경훈이가 지금 쫙 설명한 것 중에 감독님이 들었던 대답 중에 제일 좋은 건 일직선으로 처음에 서는 거야. 이걸 일직선으로 서야만 경훈이가 얘기했던 순서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경훈이도 절대 앞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예. 내가 똑바로 서서 똑바로 다리 드는 거. 예. 그것만 맨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예. 오케이? 예.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화이팅. 예. 팀. 저기 손 한번 흔들고. 자, 여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손가락 감각도 익혀주고 또 제구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도 좀 좋아지는 연습 방법을 하나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글러브를 보고 던지면 이렇게 빗나갑니다. 사람을 보고 던지면 이렇게 빗나가요. 글러브 안에 마크를 보고 던지면 또 이렇게 빗나가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글러브에다가 사실 X자를 해주는 게 좋아요. 상대 글러브에. 그럼 그걸 타겟으로 삼고 던지면 훨씬 더 벗어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손가락 감각은 조금씩 저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경훈이 나이 때부터 한 15살 이때까지가 최고의 감을 손가락에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하면 손가락 감각도 좋아지고 가까운 데서 정확하게 던질 수도 있게 되고 또 공 놓는 위치, 감각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저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m 정도 이 정도에 딱 서서 요 타겟이랑 타겟에 서서 저기를 내 폼으로 전력 투구가 아니고 한 70% 60%로 던져서 저걸 맞추는 거야. 한번 해볼까? 예. 자, 다음엔 이걸로 맞춰봐. 예. 그렇지. 이게 확실하게 차이 나죠. 가벼운 공이랑 무거운 공을 던지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섞어가면서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던져볼까? 예. 네. 그렇지. 그럼 지금 경훈이는 정말 좋은 게 이 테니스공으로 갑자기 바꾸면 무거운 공을 던지다가 가벼운 걸 바꾸면 당연히 밑으로 가게 돼요. 대부분의 투수들이 거의 한 90% 이상.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던진 공은 처음 거보다 완전히 위로 갔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생각을 계속 하고 던지는 거예요. 사실 이 운동이 재미도 있고 또 집중력도 많이 생기고 좀 아까처럼 무게로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감각도 엄청 많이 좋아지고 자신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를 맞추는 연습을 하면 변화구도 연습이 될 수 있고 또 자기의 폼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을 재미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걸 어릴 때부터 특히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피칭이 끝나고 시간이 남은 선수들 또는 뭐 피칭하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목표 정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캐치볼 할 때 확실한 목표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 목표는 큰 목표가 아닌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훨씬 더 좋은 제구를 갖게 될 거예요. 감각도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투구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처음에 이제 뭐 초등학생들 캐치볼 많이 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둘이 한 5, 6m
서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말고 상체는 딱 세우고 가슴 딱 펴고 이 상태에서 팔려만 먼저 캐치볼. 오케이. 다시 내 팔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던지게. 봐봐, 감독님 눈 봐봐. 내 팔 나오는 거 보고 던지게. 그렇지. 또 내 팔 나오는 거 보고 던지게. 경훈이처럼 처음에 빨리 하는 건 이 동작이 다 익숙한 다음에 빨리. 지금은 내 팔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배운 대로 정확하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던지게. 자, 캐치볼 시작은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뭐 한 10개, 15개 이렇게 캐치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지금 이제 뒤에 카메라가 보면 알겠지만 저희는 되게 똑바로 지금 서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자꾸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요. 그 이유가 어쨌든 힘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틀어서 회전해서 던지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똑바로 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옆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이 돼요. 그러면 똑바로 보고 던질래도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폼 자체가 틀어져서 이렇게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코치님이나 감독님들 또는 그 경훈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과 어떻게 서야 돼? 일직선으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캐치볼의 첫 번째예요. 공을 던지는 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라인을 정확하게 쓰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캐치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무릎을 살짝 그런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내 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나와서 상대 가슴에. 오케이. 자, 경훈아 한 번만 더 해봐. 자, 내 팔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상대 가슴에. 오케이. 이렇게 던졌는데 경훈이랑 감독님이랑 틀린 거 딱 하나 있다. 다 똑같은데? 뭔지 찾아낼 수 있겠어? 한번 감독님 다시 보여줄 테니까 다시 잘 찾아봐. 자, 내 팔 보고 가슴에. 그렇지. 자, 처음에는 초등학생들 이걸 하라고 하면 이 뒷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올 수가 없어. 이 다리도 던지는 방향 쪽으로 일직선이 되게 와야 돼. 또 하나 생각할 건 봐봐. 이 무릎이 우리가 처음에 딱 요 높이 있잖아. 그럼 요 높이가 그대로 와서 던지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감독님 봐봐. 지금 경훈이는 이렇게 서 있어. 여기 아니라 이렇게 서서 여기 정면을 보게. 그렇지. 다리 좀 더 이쪽으로 와야지. 오른쪽 다리가 좀 더 이쪽.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 나오는 팔. 그러니까 공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지만 던지러 왔을 때는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서서 내 팔 보고 와서 가슴에 정확하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던지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를 중학교, 뭐 사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프로를 온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많이 첫 번째로 이렇게 약간 시행착오 같은 걸 겪는 게 뭐냐면 상대방과 일직선으로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일직선으로 못 쓰기 때문에 다 틀어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교육 영상을 제가 만들면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예전에 가진 적이 있었는데 캐치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공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하고 일직선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는 경훈이랑 뭐 할 거냐면 투수의 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기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예. 알겠지? 예. 오케이.